사이다 무비튼. 이 일은 막내 여동생의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나와 남편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식장에 갈 예정이었지만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며 결혼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나와 엄마는 아버지에게 오늘이 결혼식인데 왜 이제 와서 안 간다는 거야? 그래요 아버지, 이러다 결혼식 늦어요.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빨리 준비하세요. 엄마와 둘이서 화도 내고 달래도 봤지만 아버지는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너희들은 먼저 가 있어. 난 아버지 좀 더 설득해서 택시 타고 시간에 맞춰서 갈 테니까 걱정 말고. 라고 말하는 엄마 말만 믿고 고집 부리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좀 더 달래려는 엄마를 두고 나와 남편은 먼저 결혼식장으로 출발했다. 식장에 도착해서 남편은 대기실에서 쉬게 두고 나는 여동생과 신랑이 있는 곳에 가보기로 했다. 마침 신랑 신부 대기실에서 얘기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저기 있네.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노크를 했다. 나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는 수컷과 암컷의 교미 행위 중인 신랑과 어떤 여자만 있었다. 나를 보고 정지 자세가 돼버린 곧 제부가 될 신랑과 어떤 여자.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인식한 1초 후 나는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었다. 거의 반사적으로 손이 움직였다. 내가 핸드폰을 들고 두 사람을 노려보자 놀라서 그대로 몸이 굳어버린 두 사람. 나는 정지 자세로 있는 두 사람을 연속 촬영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댔다. 사진 촬영을 한 후 곧바로 다시 문을 닫아버렸지만 그 두 남녀보다 내가 더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다. 동생한테 말해야 하는데 안 돼. 그럼 아마 충격으로 쓰러질지도 몰라. 부모님한테는 말해야지. 아니야. 그럼 진짜 난리가 날 거야. 그럼 못 본 걸로 해야 하나? 안 돼. 그럼 내가 저것들하고 한패가 돼서 동생을 속이는 꼴이 되잖아.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순간적으로 복잡한 생각들이 정신없이 내 머리를 교차했다. 일단은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대기실로 가려는데 갑자기 아까 그 방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요! 저요! 지금 누가 날 부르는 것 같은데? 저 목소리는 아까 그놈 같은데?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역시 날 부르고 있었다. 설마 날 설득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할 셈인가? 어림없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아까 걸어온 길을 되돌려 방금 전 그 방으로 다시 가고 있었다. 그러자 방에서 저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 살려달라고? 어이가 없어서 문을 연 나는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두 남녀는 방금 전 자세 그대로였다. 게다가 제부달 남자는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엉엉 울었고 여자는 몸이 빠지질 않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순간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모습으로 봐서 추측하건대 질경련이 일어난 걸로 생각됐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만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들어본 적도 없고 눈앞에서 진짜 그게 안 빠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을까? 그것도 동생 결혼식 날에 제부가 될 남자와 모르는 여자가. 두 사람은 아마도 나한테 들킨 충격으로 경련이 일어난 것 같았다. 셋 다 혼이 쏙 빠져나가서 순간 몸이 굳어버렸지만 이건 병원에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 일단 남편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다. 남편도 당연히 경악했고 배가 좀 고팠는지 대기실에 있던 과자를 좀 먹은 모양인데 들고 있던 과자를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놀란 것 같았다. 잠시 후 남편이 와서 확인을 할 때에도 그 두 남녀는 그대로 붙어 있었다. 남편이 식장 관계자에게 말해서 구급차가 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요로 둘둘 싸맨 두 남녀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차가 떠나고 결혼식장에 난데없이 나타난 구급차를 본 하객들이 무슨 일이냐며 소란이 일어났다. 구급차에 누가 실려 나갔는지 그 정체도 이유도 모른 채 자꾸 몰려드는 하객들. 누가 쓰러졌니? 무슨 일인데? 아무리 질문을 받아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나. 결혼식장에서 그런 난리가 나는 동안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갔다던 동생과 부모님이 결혼식장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신랑은 보이지 않았고 동생과 안 싸던 되는 분이 전화를 해도 받을 리 없었다.
식장 관계자들은 사안이 사안인지라 사정을 알면서도 말은 못하고 연신 내 얼굴만 훔쳐보고 있었다. 이제 어쩌나. 하지만 하객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식장 관계자들이 곤란해하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신랑인 제부에게 있는 거니까 내 말 한마디면 이 결혼식은 파탄이 날 게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 자리엔 이미 제부가 될 신랑도 없고 불륜 상대인 여자도 같이 병원에 있는 마당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마음의 결정을 했다. 우선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했다. 당연히 모두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이 결혼식이고 여기가 결혼식장인데 그게 말이 돼? 라며 흥분했다. 특히 동생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정말이냐? 라고 다시 확인을 했다. 말 대신 증거사진을 보여주자 모두 경악했고 동생은 충격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신랑 가족에게도 똑같이 이 사실을 알렸다. 우선 우리 가족과 마찬가지로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증거사진을 보이자 신랑 측 가족은 바로 무릎을 꿇었다. 저희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결혼식에 엉망이 된 건 제가 아니라 제 동생입니다. 사과를 하시려면 제 동생에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겨우 사랑하는 막내딸을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은 저희 아버지께요. 라고 말해줬다. 이 다음 일은 신랑 측에 맡기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신랑의 동생과 사촌인지 젊은 남자들이 나를 둘러싸더니 강압적으로 내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이봐 어딜 가려고 신랑이 바람을 피웠다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결혼식 초치려고 작정했어? 이 아줌마가 뭐야? 지금 이것들이 뭐라는 거야? 초를 친 게 누군데 니네 멍청한 형이 그랬거든? 남의 귀한 여동생을 두고 결혼식 날에 감히 바람을 피우고 그 꼴로 경련이 일어나서 구급차에 실려나간 처죽어도 모자란 그놈 때문에 내가 왜 여기서 욕을 먹고 있어야 되는 건데. 더 이상 분노 조절을 포기한 나는 하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손에 들었다. 오늘 이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들은 하객들 사이에서 예상대로 소란이 일어났다. 대체 이유가 뭐야? 주위의 반응을 일단 무시하고 나는 얘기를 계속했다. 신랑은 결혼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그것도 신랑 신부 대기실에서 다른 여자와 불륜 행각을 벌이다 질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 여러분이 보신 구급차에는 바로 그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봐 아줌마 어디서 헛소리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저한테 증거사진이 있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나오셔서 이 사진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자 하객들이 사진을 보기 위해 내 핸드폰으로 몰려들었고 그걸 본 사람들은 경악했다. 사실이야. 신부 언니 말이 모두 맞았어. 나는 신랑 측 친척과 특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신랑 동생에게 증거사진을 보여주었다. 어때요? 이제 상황이 좀 파악이 돼요? 아까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나한테 욕부터 했죠? 지금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은 당신 형이고요. 내 여동생은 이 결혼식의 최대 피해자예요. 위자료 청구해서 철저하게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신랑 동생을 포함한 친척들은 나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날 결혼식은 당연히 취소됐다. 한심한 신랑과 불륜녀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한다. 결혼식이 그런 이유로 취소가 되자 신랑 부모님들은 격분했고 병원으로 쳐들어가 자기 아들을 아작을 냈다고 한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문제를 일으킨 불륜녀는 신랑의 전 여친이었다고 한다. 전 여친은 헤어진 자기 남친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 다시 시작하자며 육탄전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은데 줏대 없는 신랑은 그 분위기에 그대로 휩쓸렸던 거라나 뭐라나.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신랑이었지만 한심하단 말 외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후 동생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70% 이상을 신부 측에서 부담했던 억대에 이르는 고가의 결혼 비용을 모두 변상받기로 합의를 봤다. 추가로 그 절반 금액은 위자료를 동생에게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신랑 측은 시골집을 내놓고도 돈이 모자라 신랑의 아버지가 직장을 조기 퇴직해서 그 퇴직금으로 위자료를 변제했다고 한다. 결혼식에는 신랑의 회사 사람들도 하객으로 자리했었는데 그날 모두가 증거사진을 본 마당에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어 자진 퇴사를 했다고 한다.
그날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 소문은 한없이 퍼져나갔고 다른 회사에까지 알 사람은 다 알게 되는 바람에 다시 취직을 해도 그 소문이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 금세 또 사표를 내고 재취업과 사직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식만 망가진 게 아니라 망가진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동생은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런 동생을 위해 부모님과 나, 또 주변 친구들이 계속 같이 외출도 하고 기분 전환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준 결과 동생도 차츰 예전 모습을 되찾았다. 또 그날 신랑 동생이 나한테 막무가내로 욕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신랑 부모님은 네가 잘 알지도 못하면 싸가지 없이 욕을 해대니까 그쪽도 화가 나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폭주한 거 아니야. 니들 둘 다 꼴도 보기 싫어. 둘 다 우리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다신 이 집에 올 생각 말고. 그렇게 두 형제는 부모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힘들어하지만 내 동생은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그 한심한 형제들은 평생 부끄러움을 안고 불행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